뻐꾸기 남편의 이야기. 사람은 각자의 공간 안에서 산다. 나는 내 안에서, 아내는 아내 안에서. 처음 아내와 가까워진 건 술자리였다. 전부터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술 한잔 하자고. 그녀는 전남친과 서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저 친구로 술을 마시러 나온 자리였는데 취기가 돌면서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다. 아니, 그런 줄 알았다. 당황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다. 아이가 생긴 후 우리는 급히 결혼했다. 처음 몇 년은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나와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행동, 표정, 웃는 모습까지. 설명할 수 없는 다름이었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 하얀 종이 위 굵은 글씨로 적힌 친자관계 불일치.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몸속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처음에는 마음속이 온통 허무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를 안을 때마다, 웃길 때마다, 밤마다 재우며 느꼈던 감정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분노와 배신감도 밀려왔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다. 혼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내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면 아이와의 삶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은 길고 느렸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는 허무와 혼란을 담담함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낮이면 아내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동호회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 웃고 떠들며 낮 시간 동안 자신이 찾은 작은 행복과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몰랐지만 알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낮 시간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다. 나 이혼하고 싶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놀람을 숨길 수는 없었다. 왜 갑자기? 그냥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난 내 행복을 찾고 싶어. 우리 아이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이제 내 삶이 중요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 말투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담담했다. 그럼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 있는 거 계속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건 그냥 나만의 시간이지.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이 내게 뭘 해줬길래? 난 이제 당신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내거나 항변할 마음조차 이미 없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아내는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나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이혼을 서둘렀다. 법원에서 아내를 만나 합의 이혼을 담담히 수락했다. 법원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야. 앞으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 무심한 듯 말했지만 아내는 알쏭달쏭한 표정만 지을 뿐 이혼이 가져올 기대감에 들뜬 듯했다. 며칠 뒤 나는 아내가 살고 있는 집, 정확히는 아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와 살고 있는 집으로 DNA 감별 확인서를 아이와 함께 택시로 보냈다. 바람난 남자가 아이를 순순히 인정할 리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직 진실을 바로잡고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나의 의지였다. 늦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결과와 선택은 전적으로 그녀가 책임질 시간인 것이다. 그 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나에게 연락을 해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미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옮겼다.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나는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자관계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